자, 우선은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렇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의 전형적인 이런 습관. 일어날 때 다리를 무릎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아, 바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천천히 앉아보실까요? 앉을 때도 무릎을 짚고 앉는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일어나고 네. 앉을 때도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앉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무릎 안쪽에 어떤 인대나 이런 뭐 근육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지 않으면은 내 무릎이 고정적으로 힘을 잘 발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무릎과 고관절과 발목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은 제가 한번 무릎을 잠깐 만져볼 건데, 네. 자, 우리가 무릎의 구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슬개골이 잘 움직이느냐예요. 이 무릎뼈입니다. 자, 우리가 위쪽에는 대퇴골이 있고 아래쪽에는 밑에 경골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뼈. 이 세 개가 이루는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인데 지금 뭐가 좀 문제냐면은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고 뚝뚝뚝 소리가 나고 위로는 너무나 잘 움직여요. 지금 보이죠? 네네네네.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평소에 허벅지 근육에 곽인장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쉽게 또 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무릎 상태가 온전히 저항성을 잘 발생시키고 있는지 네. 서서 한번 평가해 볼 건데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왼쪽 발등을 오른쪽 오금지에 대보세요. 이렇게. 오금지에 대보세요. 자, 우선은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요것도 어렵죠?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오른쪽 무릎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한 1분 정도는 서 있을 수 있어야지만 정상치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오금지에다가 발등을 대고 나서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 무릎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어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말리고 네.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 무릎 상태는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더 버티기 힘들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미화 씨의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는 워맥 검사와 길이가 정해진 선 위에 통증의 정도를 환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는 바스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일상에서 큰 통증을 느끼는 관절염 2기로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백세주치의가 본 이미화 씨의 관절염 악화 원인,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미화 씨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안짱다리로 걷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짱다리를 걷게 되시면은 주로 바깥쪽 관절에 무리가 돼서 바깥쪽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팔자걸음을 걷게 되시면 안쪽 무릎에 하중이 많이 부하가 일어나면서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자걸음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골반이 뒤로 넘어오게 되면서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허리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이제 추간근들이 좀 좁아지면서 뭐 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고관절도 이제 외회전되게 되면서 무릎 관절의 안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무릎 관절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5분만 걸어도 막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다. 그렇게 되면은 걷는 자세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못된 그런 걸음걸이가 뭐 당장 한두 번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결국 관절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손상이 계속 누적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질병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본 게 있거든요. 이분이 혈압이 높더라고요. 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은 혈관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관절 염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관절에 염증이 있다. 이거 자체가 또 염증이니까 혈관에 계속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 손상과 관절염도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대사질환과 관절은 뭐 따로가 아닌 거죠. 네. 관절염 환자 중 약 63%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 선생님, 그럼 관절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연골이 어느 정도 두께냐면은 3mm 정도 되거든요. 3mm? 3mm도 느낌이 안 오죠. 네. 3mm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아, 정말 얇은데요? 이걸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3mm. 계속 쓰면은 연골이 닳겠죠. 그런데 닳았을 때 이게 재생이 되면 좋은데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씩 닳았을 때 내가 알아야 빨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닳아도 증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증상을 느낄 정도다.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이미 연골 마모가 심해진 상황. 그때야 가서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연골이 마모된 상태가 되면 뼈랑 뼈를 완충해주는 작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이 평생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골이 마모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절 부위의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초록색을 우리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에 분홍색, 이건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뼈는 연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뼈는 연골에 의해서 보호를 잘 받고 있고 왼쪽 뼈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각각을 우리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먼저 연골이 있는 쪽에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가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연골이 없는 쪽에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 제 무릎이 막 갈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연골이 계속 손상을 받고 관절에 손상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